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드네요. 마치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간 기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2026년 메모리 전쟁은요,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바로 이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문장이죠. AI 붐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데 시장은 왜인지 핵심 기업들의 주가를 터무니없이 싸게 매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인 기회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시장 탐정이 되어서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반도체. 과연 이건 세기의 박앤생일일까요? 시장에 던져놓은 이 복잡한 퍼즐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시장의 판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AI 산업이 전례 없이 성장하면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정작 시장은 이 핵심 기업들한테 아주 박한 가격표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가격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과연 숫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보이시나요? 무려 플러스 1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버용 D램의 분기 대비 예상 가격 인상률이에요. 이 정도의 폭등은요, 그냥 수요가 좀 늘었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경기 순환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이끄는 아주 길고 구조적인 호황기,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좀 보세요. D램 익스체인지 자료를 보면 서버 D램 가격 인상 제한이 무려 125%에 달하고요. 삼성 랜드 플래시도 100% 이상 오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죠. 좋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밸류에이션 미스터리의 핵심 용의자들을 하나씩 신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의 이 저평가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달콤한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한번 보시죠. 모건 스탠리나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026년, 2027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즉 P입니다. 한눈에 봐도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보이죠?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2027년 예상치를 보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PE가 고작 3배, 4배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숫자예요. 쉽게 말해 시장이 이 회사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거의 쳐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평가의 차이,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제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제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저평가된 패턴은 거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번에는 AI라는 과거 그 어떤 사이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변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최종 평결을 내려봐야겠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언제나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같아서 급격한 하강 구간도 항상 대비해야 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사이클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또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 변수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3단계 전략을 한번 보시죠. 첫째, 사업의 P라는 이 기회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묻지마 매수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점. 둘째, 시야를 넓혀서 메모리 칩 제조사 너머의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장비주 같은 다른 섹터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옛날 골드러시 때 금을 캐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팔던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반도체 장비, 즉 WFE 기업들이 바로 그런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입니다. 특정 칩 회사의 성패와는 조금 비켜서서 산업 전체가 성장할 때 꾸준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이 놀라운 저평가 이면에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WFE 같은 관련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위험을 분산하세요. 셋째, 나만의 손절 원칙 같은 명확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가격 동향과 지정학적 뉴스를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모든 정보는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AI가 열어젖힌 이 역사적인 기회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